네, 오늘 유독 더 시장의 큰 그림이 중요한 내마녀의 날입니다. 네, 신기술 전문가와 함께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백신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부양책이기도 했잖아요. 네, 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너무 빨리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부작용이 있다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시장의 노이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뭐 화이자 쪽에서 만든 게 이제 얼러지 반응이 이제 나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뭐 또 이게 백신이 좀 부작용이 좀 큰 거 아니냐. 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반응을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네. 반응이 있던 부분은 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왜 감췄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던 걸 알았군요. 예,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그런데 게. 예.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이제 긴급 승인 과정이잖아요. 네네. 급하게 만들어서 긴급 승인을 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좀 보이고요. 네. 사실 그 독감 백신도 얼러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독감 백신 막 맞지 말아라 막 이런 정도까지 엄청 심각하게 저희가 맨날 예, 독감 백신도. 그렇게까지 막 이제 이슈화 시킨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가 어떤 약품이든지 간에 나오면은 일정 부분에 이제 이런 얼러지성이라든가 또 네. 이제 부작용은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그게 큰 문제가 될 그 어떤 대세를 막 이거 승인을 취소한다든가 네.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소비자들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효능 믿지 못하겠다고 안 맞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응답 비율이 꽤 높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행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미국 증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는데도 안 빠지고 지금 하방이 경직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백신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방이 바로 경직이 됐다가 아니라 네.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 없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방 경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셧다운 하겠다 그러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셧다운은 분명히 없을 것 같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셧다운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봉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봉쇄를 해제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여행을 재개하는 부분을 오히려 지금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종목별로는 지금 뭐 좀 뭐 많이 아무래도, 빠지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꼭 이 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듯이 뭐 백신 관련주들은 네. 모멘텀 소실로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예, 그럼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증시의 초점은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유동성에 있다고 봐요. 지금 경기 부양책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약간의 좀 난항을 겪고 있다 하면서 뭐 좀 빠졌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증시 초점은 유동성이니까 결국엔 유동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서 뭔가 좀 그 노이즈가 좀 없다면은 증시는 최소한 하방 경직은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또 뭐 바이든 이번에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 네. 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배심표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배심표가 뭐 70표, 80표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의 당선됐다고 봐야 돼서 그렇다면 이제는 바이든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시장은 훨씬 더 이제 초점을 좀 맞출 걸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뭐 화이자 얘기했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이게 연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승인까지 그 노이즈가 좀 나왔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확보가 된 게 아스트라제네카 예, 백신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려서 진메트릭스 뭐 이런 AB 프로바이오 이런 게 조정이 예. 좀 강한데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이제 그 뭐 전망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네. 뭐 FDA에서 승인이 내년 뭐 중반이나 돼야지 나올 거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반기 전망도 있고 예, 근데 그래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결과를 지켜본 이제 여러 가지 연구자들 주변에 있던 연구자들이 보면은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가 또 도출이 될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지금 백신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 독감은 지금 그 효과가 한 70% 정도인데도 지금 맞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화이자 모더나 90% 이상이니까 자꾸 그 정도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네.
70%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백신에 대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런 부분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관련주들 지금 많이 빠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런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대응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데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네요. 네, 찬물 끼얹지 않을 거다라는 게 네, 신기수 전문가의 뷰였습니다. 다음 저희 공인인증서 앞에서 뭐 오전 방송에서도 얘기하시던데 폐지가 되니까 또 이렇게 바로 차익 매물 소화해버리네요. 관련주들이. 네. 공인인증서 부분은 이제 뭐 다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재료 노출이니까 이제 빠지는 거고. 공인인증서가 이제 공동인증서로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설인증서 시장에 벌써 이제 정부는 몇 군데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후보군을. 후보군을. 예. 근데 그것을 한 군데만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쟁도 심화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조금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지금 원래 이제 그 전자 결제 부분도 처음에는 각기 하다가 네. 나중에 보면은 통합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패키지형 인증 상품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아, 그렇게 될까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디가 점유율이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네. 점유율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인증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전체 그 크기라는 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증을 타고 들어가면서 내가 그 우리께 인증이 그쪽에서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쪽 결제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기회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만 가지고 지금 인증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크게 지금 다시 한번 뭐 수익을 많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조금은 좀 이제 비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더 이상의 어떤 베팅에 들어가서 큰 실익이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네,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전략 잡아주시네요. 다음은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 요즘에 많이 놓여 오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서 셀트리온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하나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투자자분들이요. 예, 네. JP모건이 셀트리온을 뭐 역사적으로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계속 좀 같은 계속 공격이 나오고 이런 있어요. 것들 계속 네.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년 JP모건이 일단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했어요. 네. 내년도에는 3,200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일단 그 좋은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네. 내년도에 이제 신흥국 강세를 예상을 하는데 특히 한국 쪽이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 드는 게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어서 자금이 그 주식시장 쪽으로 쏠릴 것이고. 쏠릴 거고 예.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한국 기업 영업이익이 56% 이제 상승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게 봤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제 좋게 보는 거고 이게 이제 2022년도까지도 예.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근간에는 이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금까지 보였던 지배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도 뭐 삼성전자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주식 소각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지금 해소가 되면서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이러면서 좋은 얘기는 참 했는데 종목별로는 가서. 이제 맞아요. 셀트리온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생명은 하나생명은 사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예, 종목.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밸류가 좀 비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JP모건이 미국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저기 테슬라 절대 사지 말라고 지금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시장은 의심을 좀 해요.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 이제 쇼커버링을 위한 그렇죠. 작업 예.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좀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셀트리온이 이것 때문에 좀 급락을 했어요. 일단은 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량 매물이 한번 소화가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뭐 하방 경직은 일단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슈를 타면 지난번에도 또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은 상승을 할 거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 있는 다른 제약 사업으로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건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사야 되고 보유자분들은 이런 지금 JP모건의 한마디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있고요. 예, 지키셔도. 중기적으로 네. 셀트리온은 앞으로 적어도 뭐 3년, 5년 정도는 실적 상승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기업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란한데 또 게임 체인저가 국내에서 분명히 될 수 있는 예. 가능성 가장 크기 때문에 좋게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큰 그림 마지막으로 그려주세요. 예, 중소형주를 이제 매기 이전 과정으로 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예, 오늘 보면은 이제 뭐 만기일이기도 하니까 대형주들은 좀 쉬는데 쉬는 김에 대형주들은 좀 더 쉬면서 예, 중소형주들 쪽으로 매기 이전이 되면서 이제는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중소형주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대형주가 금방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고요. 예, 중소형주들의 이제 매기가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준비하자고 또 계속 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저희 잘 캐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